나는 한때 세상이 정말 좁다고 믿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똑같은 천장이 보였다. 똑같은 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고 똑같은 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이 시작되었고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살아온 날들이 쌓일수록 세상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다. 갈 수 있는 곳도 줄어들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드는 것만 같았다. 그것이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라고 나는 굳게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왔다. 퇴직을 하고 나서 처음 맞이한 아침이 생각난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섰는데 그날은 갈 곳이 없었다. 아내는 이미 집안일을 시작했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깥에서는 세상이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움직이고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흐름에서 빠져나온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내 세상은 이것이 전부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이 고작 이 소파 위에 공허함으로 귀결되는 것인가 싶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는데 아무런 설렘이 없었던 날.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날. 거울을 보는데 그 안에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 내가 살아온 세월이 이것으로 끝인가 싶어 가슴이 서늘해지는 날.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들은 이미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고 전화기는 울리지 않고 하루가 이상하리만큼 길게 느껴지는 날. 당신도 그런 날이 있었는가? 나는 그런 날들이 꽤 오래 이어졌다. 처음에는 그저 퇴직 초반의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점점 무거워졌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매일 아침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책장 앞에 서 있었다.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꽂혀 있었다. 젊은 날 읽었던 책들, 언젠가 읽으리라 사두었던 책들, 누군가에게 선물 받아 꽂아두기만 했던 책들. 그것들이 모두 내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 중 하나를 무심코 꺼내들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나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 책에는 로마의 한 황제가 전쟁터에서 홀로 쓴 일기가 담겨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전쟁터의 차가운 밤 촛불 하나 아래에서 홀로 자신을 돌아보며 쓴 글이었다. 그리고 그 황제의 말 한 줄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왔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넓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당신의 세상을 결정한다.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4번 읽었다. 5번 읽었다. 그리고 책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언제부터 스스로의 생각 안에 갇혀버린 것일까?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런 경계가 없었다. 아이들을 보면 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고 바다 밑을 탐험할 수 있다고 믿고 우주의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한없이 넓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틀려도 다시 시도하고 모르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신나게 물어본다. 그 눈빛을 기억하는가? 당신도 한때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넓은 세상이 좁아지기 시작한다. 가능성의 문이 하나씩 닫히기 시작한다. 처음 누군가에게 그건 안 되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을까? 아니면 처음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였을까? 아니면 처음 꿈을 말했을 때 어른들이 비웃었을 때였을까?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다.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우리의 생각 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었다. 처음에 그 울타리는 낮았다. 넘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패가 쌓일수록, 상처가 쌓일수록 울타리는 높아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울타리를 넘으려는 시도 자체를 멈추었다. 저 울타리는 넘을 수 없다고 믿었다. 아니, 울타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그냥 세상이 이 정도 크기인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나이가 들수록 그 울타리는 더 단단해진다. 50이 넘으면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60이 넘으면 말한다. 이제 꿈을 꾸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고. 70이 넘으면 말한다. 이제 당신의 시간은 거의 다 끝났다고. 그 말들을 우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마치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버린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남이 만든 울타리를 내가 더 높이 쌓기 시작하는 것이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나는 이제 너무 늙었다. 나는 이제 배울 수 없다. 나는 이제 변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다. 그 생각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가? 그 생각들이 하루하루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려 할 때마다 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나이에 무슨? 이미 늦었잖아. 그냥 쉬어. 사회는 교묘하게 우리를 가둔다.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해야 한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고 한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가 있다. 몇 살에는 취직을 해야 하고, 몇 살에는 결혼을 해야 하고, 몇 살에는 집을 사야 하고, 몇 살에는 은퇴를 해야 한다고. 그 시간표에서 벗어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은 그 시간표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 마치 은퇴 이후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시간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 암묵적인 규칙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 환경도 우리를 가둔다. 매일 보는 풍경이 같으면 생각도 같아진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같으면 대화도 같아진다. 매일 하는 일이 같으면 상상력도 굳어진다.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감옥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감옥의 문은 잠겨 있지 않다. 언제든지 열고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문을 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새로움이 주는 가능성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외부의 목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가두는 것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무슨? 이미 늦었잖아. 남들이 뭐라 하겠어?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집요하다. 아침에도 속삭이고 저녁에도 속삭이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서 발목을 잡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가 진실이라고 믿는다.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라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잘 들어보라. 그 목소리는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두려움과 상처가 만들어낸 허상인가? 당신을 보호하려는 목소리인가? 아니면 당신을 가두려는 목소리인가? 그 구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은 세상이 좁아서가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좁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가 전부다. 그리고 그 차이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말해준 사람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로마 제국의 한 황제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저 먼 역사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서기 121년 로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황제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원하지 않았다. 황제가 되는 것을. 그는 원래 조용한 삶을 원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삶.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연 속에서 사색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삶. 그것이 그가 원한 전부였다. 그런데 운명은 그를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그가 17살이 되던 해 당시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가 그에게 눈길을 주었다. 황제는 이 젊은이에게서 무언가를 보았다. 지성,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 황제는 그를 후계자로 낙점했다. 마르쿠스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이 되어야 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황제가 된 마르쿠스의 삶은 그가 꿈꾸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매일 수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전쟁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누구를 살릴 것인가,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 군대를 보낼 것인가, 어느 곳에 식량을 보낼 것인가. 그의 한마디에 수백만 명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그 무게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다. 황제로 있는 내내 그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다. 그뿐만 아니었다. 마르쿠스는 황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렸다. 북쪽으로는 게르만 부족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왔다. 다뉴브 강을 건너 로마의 영토를 위협하고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다. 동쪽으로는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의 국경을 압박했다. 그는 평생의 절반 이상을 전쟁터에서 보냈다. 황금 궁전이 아니라 차가운 텐트 안에서 화려한 연회가 아니라 병사들의 신음소리 속에서 전쟁터의 진흙과 피 속에서 그는 황제로서의 시간을 살았다. 거기다 패스트까지 들이닥쳤다. 역사에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전염병이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쓸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나갔다. 거리에는 시체가 쌓였고 도시는 공포에 휩싸였다. 마르쿠스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다. 막을 수 없었다. 그저 최선을 다해 대응할 뿐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다. 황제의 권력도 아이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당하기도 했다. 가까운 사람들의 음모와 거짓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매일 밤 전쟁터의 차가운 텐트 안에서 촛불 하나 앞에 앉아 그는 일기를 썼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다짐을 적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매일 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일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는 명상록이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전쟁터의 소음이 밖에서 들려오고 내일이면 또다시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그는 촛불을 켜고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제대로 생각했는가? 나는 오늘 제대로 살았는가? 나는 오늘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가? 나는 오늘 더 나은 사람이었는가? 그가 평생 쌓은 것은 게르만 부족이나 파르티아 제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었다. 그가 진짜로 평생 쌓은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이었다. 자신을 가두려는 두려움이었다. 권력이 주는 오만함이었다. 고통이 주는 절망감이었다. 그는 매일 밤 그 싸움을 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더 넓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넓게, 어제보다 조금 더 깊게, 어제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마르쿠스가 명상록을 쓴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다잡고 자신의 생각이 좁아지지 않도록 매일 밤 스스로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매일 밤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었다. 마르쿠스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과 달랐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를 가두는 방식은 19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가둔다. 과거의 상처로 스스로를 가둔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가둔다. 그리고 가장 무섭게는 나이라는 숫자로 스스로를 가둔다. 마르쿠스는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넓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당신의 세상을 결정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은 그가 평생 전쟁터에서, 궁전에서,
패스트가 창궐하는 도시에서 배신과 음모가 넘치는 정치판에서 자식의 죽음 앞에서 직접 체험하고 피와 땀으로 증명한 진실이다. 그는 황제였지만 자유롭지 않았다. 권력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공간이 있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이었다. 자신의 사고방식이었다. 그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다. 전쟁도 권력도 나이도 죽음도 빼앗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넓다고. 당신이 세상을 좁게 생각하면 세상은 좁아진다. 당신이 세상을 넓게 생각하면 세상은 넓어진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끝난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아직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시작할 수 있다. 세상의 크기는 당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크기는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의 생각 안에 있다. 당신의 사고방식 안에 있다. 마르쿠스는 황제라는 자리에서 전쟁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켜냈다.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당신도 지킬 수 있다. 나는 그날 책을 덮고 오래 생각했다. 마르쿠스의 말이 맞다면 내 세상이 좁아진 것은 내 몸이 늙어서가 아니었다. 내 다리가 예전만 못해서가 아니었다. 내 눈이 흐려져서가 아니었다. 내 세상이 좁아진 것은 내 생각이 좁아졌기 때문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더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이제 나의 역할은 끝났다고 나 스스로가 믿어왔기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내 세상을 좁혀왔던 것이다.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은 조용했다. 번개처럼 극적이지 않았다. 천둥 소리가 들리거나 눈물이 쏟아지거나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되살아나는 것처럼 왔다. 아, 그랬구나. 내가 세상을 좁게 만들고 있었구나. 내가 문을 닫고 있었구나. 열쇠는 내 안에 있었는데 나는 문이 잠겨 있다고 믿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똑같은 창밖 풍경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똑같은 아침인데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똑같은 하루인데 그 안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오늘 나는 세상을 얼마나 넓게 볼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나볼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하루를 바꿨다. 그 질문 하나가 삶을 바꿨다. 비유를 하나 들겠다. 당신은 혹시 화분을 키워본 적이 있는가? 화분에 심긴 나무는 화분 크기 이상으로 자라지 못한다. 뿌리가 화분벽에 막혀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나무가 아무리 크고 강한 종류라도 화분 안에 있는 한 화분 크기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런데 그 나무를 화분에서 꺼내 넓은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는가? 뿌리가 자유롭게 뻗어나가기 시작한다. 위로도 아래로도 옆으로도. 그리고 나무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한다. 화분 안에 있을 때 그 나무가 작았던 것은 나무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다. 화분이 작았기 때문이다. 공간이 작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도 똑같다. 우리가 스스로를 작은 화분 안에 가두면 우리는 그 화분 크기 이상으로 자라지 못한다. 생각의 화분이 작으면 삶도 그 크기를 넘어서지 못한다. 하지만 생각의 경계를 넓히면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나이와 무관하다. 화분에서 꺼내진 나무가 자라는데 나이 제한이 없듯이 생각의 경계를 넓히는데도 나이 제한이 없다. 60에도 70에도 80에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일본의 시바타 도요라는 분이 계셨다. 이분은 92살에 처음으로 시집을 출판했다. 92살. 우리가 이제 늦었다고 말하는 나이보다 훨씬 더 지난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시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그 시집의 제목은 약해지지 마였다. 그 시집은 150만 부가 넘게 팔렸다. 일본 전역이 그 할머니의 시에 눈물을 흘렸다. 왜 그 시가 그토록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단순히 92살이라는 나이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그 시에는 9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삶의 깊이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에는 젊은 시인이 절대로 쓸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의 사랑과 이별과 상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92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에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할머니가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92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다. 92살이 되어서도 나는 아직 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직 자신에게 닫혀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자신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세상을 넓혔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할란 샌더스라는 사람을 아는가? 우리가 KFC라고 부르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 사람이다. 그는 65살에 사업을 시작했다. 65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그것도 단돈 몇백 달러의 사회보장 수표를 들고서.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00번이 넘게 거절을 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다. 그가 1000번의 거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65이라는 나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1000번의 거절을 버티게 했다. 그렘마 모세스라는 화가도 있다. 그녀는 76살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했다. 손이 아파서 더 이상 술을 놓을 수 없게 되자 붓을 들었다. 76살에. 그리고 그녀는 101살까지 살면서 16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들은 지금도 전 세계 미술관에 걸려 있다. 만약 그녀가 76살에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1600점의 그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가? 타고난 능력이 달랐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들이 특별했던 것은 단 하나였다. 생각이었다. 나이가 가능성을 닫지 않는다는 생각. 지금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 세상은 아직 나에게 열려 있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가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사실 더 많은 것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이. 수십 년의 경험이 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 얻은 지혜가 있다. 수없이 많은 관계를 통해 익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 수십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내면의 깊이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 그것은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시간을 앞당겨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살아온 세월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른다. 오히려 그것을 짐처럼 여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불리한 조건이라고만 생각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그것은 생각의 문제다. 경험을 짐으로 생각하면 짐이 되고 경험을 자산으로 생각하면 자산이 된다. 나이를 한계로 생각하면 한계가 되고 나이를 깊이로 생각하면 깊이가 된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두 사람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65살에 직장을 잃었다. 두 사람 모두 저축이 많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은 독립해서 멀리 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같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끝났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다. 저축도 없고 체력도 없고 내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집에 틀어박혔다. TV를 보고 잠을 자고 하루하루를 흘려보냈다. 세상이 점점 좁아졌다. 만나는 사람도 줄고 나가는 횟수도 줄고 웃음도 줄었다. 그의 건강도 빠르게 나빠졌다. 두 번째 사람은 달리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일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됐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있으면 된다. 그는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엉망이었다. 하지만 꾸준히 그렸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지역 전시회에 자신의 그림을 출품했다. 그림이 팔렸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꿈이 생겼고 새로운 이유로 아침에 눈을 떴다. 그의 건강도 오히려 좋아졌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나이가 아니었다. 같은 나이였다. 돈이 아니었다. 같은 상황이었다. 건강이 아니었다. 둘 다 건강이 좋지 않았다. 차이는 딱 하나였다. 생각이었다. 사고방식이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마르쿠스가 말한 그것이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넓다. 당신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활짝 열려있던 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던 날, 좋은 소식을 들은 날, 오랜 친구를 만난 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올라오던 날, 그날 세상은 어떻게 보였는가? 더 넓고 더 밝고 더 아름답지 않았는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었다. 당신의 생각이 열렸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마음이 닫혀있던 날도 기억할 것이다. 슬프고 외롭고 지쳐있던 날, 그날 세상은 어떻게 보였는가? 좁고 어둡고 막막하지 않았는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었다. 당신의 생각이 닫혔기 때문이었다. 세상의 크기는 당신 안에 있다. 그것이 마르쿠스의 말이 전하는 가장 깊은 진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가장 큰 희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것은 당신이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환경은 내가 바꾸기 어렵다. 사회의 시선은 내가 바꾸기 어렵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내가 바꾸기 어렵다. 하지만 내 생각은, 내 사고방식은 내가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나이는 숫자다. 하지만 생각은 살아있는 것이다. 나이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은 언제든지 넓어질 수 있다. 60의 생각이 30의 생각보다 좁을 이유가 없다. 70의 생각이 40의 생각보다 좁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더 깊은 통찰로 더 넓어질 수 있다. 단지 그것을 허락하면 된다. 단지 그것을 선택하면 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59살에 세상을 떠났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 오래 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19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 그의 생각이, 그의 사고방식이, 그의 말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닿고 있다. 생각은 시간을 초월한다. 생각은 나이를 초월한다. 생각은 죽음도 초월한다. 그 황제의 마지막 질문이 오늘 당신에게도 울려야 한다. 오늘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하루가 남아있다. 오늘 저녁이 남아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아있다. 당신의 세상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생각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삶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50인가, 60인가, 70인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가, 이미 퇴직을 했는가? 아이들은 떠났고 집은 비어있고 매일 아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가? 오래된 친구들과의 연락은 뜸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가?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무겁고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내가 아직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지 의심이 드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들어라.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의 가능성은 아직 다 펼쳐지지 않았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다. 당신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것은 줄어든 것이 아니다. 단지 아직 꺼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보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는가?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첫 번째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라. 오늘 나는 세상을 얼마나 넓게 볼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하루를 바꾼다. 마르쿠스가 매일 밤일기에 썼던 것처럼 당신도 매일 아침 이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해라. 처음엔 어색할 것이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질문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그 질문이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진다. 당신이 보는 것이 달라진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달라진다. 두 번째다. 이 나이에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아니, 마음속으로도 하지 마라. 이 나이에 뭘? 이 나이에 무슨? 그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 화분벽을 더 두텁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울타리를 더 높이 쌓고 있는 것이다.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해라. 이 나이이기 때문에. 이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있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진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다. 오랫동안 미뤄둔 것을 하나만 시작해라. 딱 하나면 된다. 크지 않아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써보고 싶었던 것,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 오랫동안 이 나이에 머리라며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것, 그것을 하나만 꺼내라. 그리고 오늘 바로 첫걸음을 떼어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은 또 다른 핑계가 생긴다.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첫걸음을 떼어라. 네 번째다. 당신보다 더 늦게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읽어라. 92살에 시집을 낸 시바타 도요를, 65살에 사업을 시작한 할란 샌더스를, 76살에 그림을 시작한 그랜마 모세스를,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한계가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시작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다섯 번째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라.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의 이야기를, 당신이 겪어온 것들을, 당신이 배운 것들을, 당신이 느낀 것들을, 당신이 버텨온 날들을. 그것이 글이 되어도 좋고 말이 되어도 좋고 그림이 되어도 좋고 노래가 되어도 좋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당신이 걸어온 길을 아직 걷지 않은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겪어온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이렇게 썼다. 장애물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가 막혀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곳에 사실은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우리가 끝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 앞일 수 있다. 단지 그 문을 열겠다는 생각이 필요할 뿐이다. 단지 그 문 앞에 서겠다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당신은 충분히 살았다. 충분히 버텼다. 충분히 희생했다. 충분히 사랑했다. 충분히 아팠다. 충분히 슬펐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그 모든 경험을 안고 있는 당신은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아직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아직 꿈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제는 충분히 꿈꿀 차례다. 충분히 넓어질 차례다. 충분히 피어날 차례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씨앗이었다면 이제는 꽃을 피울 차례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넓다. 그 말을 지금 당신 자신에게 해주어라. 소리 내어 말해도 좋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넓다. 내 사고방식이 내 세상을 결정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생각을 넓히기로 선택한다. 그 선택이 당신의 세상을 바꾼다. 그 선택이 당신의 아침을 바꾼다.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바꾼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얼마나 넓게 생각했는가? 오늘 나는 세상을 얼마나 열린 눈으로 바라보았는가?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스스로에게 말해라. 오늘 나는 더 넓은 세상을 살아가겠다. 오늘 나는 더 큰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겠다.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삶을 바꾼다. 그 삶이 쌓여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이야기가 된다. 그 이야기가 당신 이후에 누군가에게 닿는다. 마르쿠스의 말이 1900년을 건너 지금 당신에게 닿은 것처럼 당신의 세상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진다. 생각을 바꿔라. 지금 당장.